최근 금강에서 2m 크기로 자란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됐습니다. 큰빛 이끼벌레, 물속의 돌이나 수초에 붙어서 살아가는 태형동물인데요. 4대강 유역에서 잇따라 이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되면서 발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 벌레가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서는 둘 사이는 무관하다. 오히려 큰빛 이끼벌레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강원대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장 최재석 연구교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같은 벌레를 두고 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단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양쪽 다 맞는 말인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이다. 예, 수질 정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속이 느려져서 그렇게 큰빛 이끼벌레가 번성하는 것도 그 맞습니다. 근데 유속 외에도 일단 먹이 원인이 식물성 플랑크톤 양이 많아진다든가 특히 예.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수온이 높아지는 원인, 수온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자라게 되면 큰빛 이끼벌레가 자라게 되면 먹이원이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네들을 먹는 어류나 다른 생물들이 많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흘러가서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 태형동물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형동물을 먹는 놈들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태형동물이 한꺼번에 썩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태계의 구조학적 문제로 보는 거고 에너지 플로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예. 그 자체의 수질 정화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많은 예, 얘기를 예. 한꺼번에 좀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우선 지금 이 큰빛 이끼벌레라는 게 보통 느린 유속에 물 흐름이 네. 거의 없는 곳에서 많이 번식을 한다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4대강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댐이라든가 보호, 특히 작은 지류 하천에도 보호가 작게나마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전체하고 지류 큰 하천까지 우리나라 조사를 했더니까 보호가 몇만 개가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작은 소하천까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소하천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보호가 한 최소 10만 개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을 거의 대부분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속이 너무 느려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계속 번성하는 것이죠. 그런 조건들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는 4대강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4대강 사업도 하나의 어떤 일부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도 전 하천에 농업용 용수를 공급받는다든가 공업용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로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 기존에도 지금 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물 흐름이 예, 좋지 못했는데 또 4대강 네. 사업도 어떤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일부 이유가 되는 거죠. 일부 이유가 돼서 지금 유속이 네. 상당히 느려진 곳에서 느려지다 보니까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요. 지금 보면 수질 정화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화 기능이 있다 또 없다. 근데 지금 있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태형동물 먹이가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예. 네, 식물성 플랑크톤은 원래 이제 인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번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녹조라는 건가요? 그러면 교수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게 녹조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녹조를 포함한 갈조류라든가 규조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남세균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번성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예. 얘는 원래는 우리나라 순수 생태계에서는 예. 태형동물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말조개라든가 펄조개라든가 제첩이라든가
또는 초식성 어류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존에는 우리 외래 토속 어종이 종들이 들어와서 수질 그 정화 기능을 역할을 했는데. 담당한다는 것이 네. 문제라는 것이죠. 아, 토속 종들이 기존에는 했었는데 수질 정화 기능을 지금 외래종이 네네. 갑자기 하게 된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결국은 생태계의 그 태형동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태형동물을 먹는 놈들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첩이나 말족이나 펄족에는 아니면 다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류들이 먹거나 예.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태계 다음 단계 영양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태형동물을 먹는 놈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에너지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예. 모든 것을 순환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순환을 못하니까 바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 생태계에 뭔가 이 교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 일본에서도 태형동물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비아오에서 대량으로 80년대 때 번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초를 많이 리토랄 존이라고 해서 수심이 얕은 곳을 많이 조성해주고 수초가 많이 조성해주고 또 어류라든가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조건을 갖춰줌으로 인해서 예.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양을 떨어뜨리면서 예. 바로 태형동물의 먹이원을 없애주니까 태형동물이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개체수가 급감해서 지금은 안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생태계의 그 어떤 구조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태형동물을 적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확산된 문제가 되니까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예.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네. 하천의 유속을 좀 빠르게 하면 이 큰빛 이끼벌레가 줄어들까요?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만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유속을 빠르게 한다라는 것은 예.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댐이나 보를 많이 없애자는 얘기인데 일부는 없애도 되겠지만 그걸 또 다 없애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없애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처럼 수초를 살린다든가 결국 수초를 많이 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적어지고요. 네. 또 수초가 적어지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나는 이런 반비례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수심을 깊게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수초들이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슬기라든가 제첩이라든가 펄조개, 말조개도 수심이 3m 이하인 곳에서 많이 번식을 하는데 2m나 3m 이하인 곳에 많이 번성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수심을 깊게 유지하려는 그런 자꾸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을 얕게 해서 이런 생물들이 많이 사는 서식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예. 생태계의 어떤 구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 양이 줄어들게 되고 또 수초가 많아지면 수온도 떨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육상 생태계와 똑같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숲이 많고 고도도 그렇죠. 높고 이러니까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시원하다는 예. 말듯이 수초도 바로 이제 많아지면 수온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결국은 태형동물인 큰빛 이끼벌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요, 지금 2m 크기 큰빛 이끼벌레 발견돼서 또 놀라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자라는 모양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네네. 한 10여 cm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자라면서 그 안에 무슨 독성이 생긴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썩으면서 이제 암모니아 자체 그 통나무처럼 안에가 썩으면서 예. 그 썩으면서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예. 그것이 만약에 물살 흐름이 세져가지고 깨지지 않거나 누가 건드려서 깨지지 않으면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만약에 깨졌더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이라든가 오픈된 공간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물고기들도 사람들처럼 만약에 독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회피 행동을 하거든요. 예. 갑자기 좁은 갇힌 공간에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폐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흐르는 물이나 오픈된 공간에서는 회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까지 커지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건가요? 저도 2m까지 컸다는 얘기에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본 거는 한 60cm, 70cm까지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도 2m까지 큰 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넓게 이렇게 바닥 형태로 자라지 않았을까. 원형은 아마 2m까지 자라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주 유속 느린 곳에
아주 뭐 이 지지대가 좋은 곳에서는 아마 2m까지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아유, 생각이 됩니다. 생긴 게 참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교수님 이게 큰빛 입기벌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뭐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다. 그래서 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견된 거는 한 90년대부터 어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발견돼서 어부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고요.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얘네들이 들어가서 자라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계속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 또 일부 사람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주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고 문제화됐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뭐 이 4대강 사업의 또 핵심이 물을 가두는 16개 보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부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면에서 생태계 교란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까지 네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생태계 교란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최재석 연구